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롤라이 프레고 145 모델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렌즈가 38mm에서 145mm까지, 그래서 모델명이 145예요. 여기 뭐 120까지, 90까지면 렌즈가 보통 38mm에서 120mm까지, 30mm에서 38mm에서 90mm까지 지원하는 카메라들도 있는데, 이 모델명이 말해주듯이 줌 렌즈가 145까지 지원을 하고요. 요게 숫자만 보면 많은 분들이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저희 일상적인 사람들의 눈의 시선이 저희들이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의 화각이 50mm예요. 그래서 모든 렌즈들을 50mm 기준으로 해서 50mm보다 작으면은 광각 렌즈, 크면은 망원 렌즈가 분류가 되는데 38mm에서 145mm까지잖아요. 그래서 준 광각에서 망원 렌즈까지 지원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50mm보다 38mm면은 한 12mm 정도 더 광각인 건데 카페 같은 곳에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찍어주기에 50mm는 사실상 굉장히 답답해요. 저희가 생활할 때는 모르지만 이게 사진으로 치면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딱 찍으려고 보면 머리가 꽉 차게 나온다든지 되게 좀 답답한데 38m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화각이죠. 이게 좀 편안한 게 더 넓은 거를 담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망원은 잘 쓰지 않고 보통은 요 38mm를 고정을 해놓고 주로 쓰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렌즈 화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필름을 한번 넣고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해야 될 기능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필름실을 이쪽에 레버를 아래쪽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개봉이 되고요. 네, 필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튀어나온 부분이 아랫부분으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네, 쭉 잡아당겨서 요게 끝단이 여기 안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요 롤을 덮을 수 있게 요 정도 요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이 길이는 적당히 맞춰주시면 돼요. 뭐 딱 안 맞춰주셔도 되고요. 한 적당히 요 정도 되게 장착을 해주시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카운터 1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데 가끔가다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짧게 넣었거나 너무 길게 넣었거나 하는데 보통은 짧게 넣을 경우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필름실 열어가지고 다시 필름을 좀 잡아당겨서 적정 길이에 맞춰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각부에 이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피드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배터리는 CR2 규격의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갑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세요. 오프라인에서 아마 파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쪽에 보시면은 무한대 초점이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면 초점이 무한대로 맞아요. 가장 먼 초점.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보통은 뭐 풍경사진 찍을 때 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페 안에서 창밖에 넘어서 무언가를 찍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초점을 맞추면 그 창문에 가서 초점이 맞아요. 제가 찍고 싶은 건 근데 창 밖에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무한대 초점을 눌러주시고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누른 상태로 촬영을 해주시면 초점이 무한대로 가서 초점이 맞기 때문에 창문에 초점이 맞지 않고 그 건너편의 사물에 내가 찍고자 하는 물체를 찍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무한대 초점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셔터 버튼 그리고 줌 버튼이 있어요. 줌 버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필름 강제 감기 버튼. 필름을 다 촬영하면 자동으로 감아주지만 중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 필름을 강제로 빼야 될 때, 그럴 때 요거를 눌러주시면 필름이 뭐 다 쓰지 않았더라도 중간에 감아줍니다. 그래서 꺼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쪽에 좀 설명해 드릴 게 많은데 셀프 타이머가도 흔치 않게 2가지 모드를 지원해요. 보통 요거 하나가 나오면 한 10초 정도 있다가 찍히는 거고요. 여기 이 상태 촬영해 주면 찍히고요. 2번 누르게 되면 셀프 타이머가 2개가 나오잖아요. 10초 정도 있다가 촬영이 되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두 번째 또 촬영이 돼요, 연속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첫 장 찍었는데 잘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찍히고 네, 한 장 더 바로 찍히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2초 정도 있다가 한 장 더 찍힌다 보시면 돼요. 후레쉬 버튼이 있는데 보통은 전원 껐다 키시면 오토 모드로 되어 있어요. 어두우면 후레쉬를 켜주고 밝으면 꺼주는 기능인데 보통은 오토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 설명드리지만 보통은 저도 그냥 오토로 사용하거든요. 네, 오토로 사용하시면 되고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깜빡거리잖아요. 네, 요거는 노출 보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진을 임의적으로 더 밝게나 어둡게 나올 수 할 수 있는데 요 후레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깜빡거려요. 그럴 때 네, 요 줌 버튼으로 네, 몇 스탑이나 어둡게 하고 밝게 할 건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줌 버튼으로 눌러주신 상태에서 후레쉬 변경 버튼 눌러진 상태에서 네, 이걸로 네,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네, 설정이 되면 이 깜빡이 멈춥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역광 보조 기능이 없으면 사용하기도 하는데 역광 보조하는 그런 기능들이 따로 다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임의적으로 좀 약간 오버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본 느낌처럼 일본 사진 느낌이 보통 한 반 스텝 정도 이렇게 오버해서 찍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본 사진 느낌 내려고. 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 카메라에서 그렇게 실용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필인, 무조건 후레쉬를 켜겠다. 네, 어둡거나 밝거나 상관없이 후레쉬 강제 발광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야간 그냥 모드라 보시면 돼요. 별 기능 아닙니다.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오프, 후레쉬를 강제로 오프하겠다. 어둡거나 밝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끄겠다라는 거예요. 네, 보통은 오토 모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 보통은 노말로 촬영하시면 돼요. 요 모드는 노말, 후레쉬는 오토로 촬영해 주시면 되고 요 모드를 한번 다양한 모드들이 한번 설명드려보면 네, 퍼즈라는 게 있어요. 퍼즈. 요게 뭐냐면 노말이랑 비슷한 기능인데 이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나 이 초점거리에 따라서 이 세팅된 프로그래밍된 그 값으로 촬영을 해주는 최적화 모드라 보시면 되고요. 네, 노멀 모드랑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일단은 좀 특이하게 좀 이 기능이 삼성 카메라에서 보고 처음 보는 기능인데 네,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 스택 기능은 뭐냐면 이 줌 렌즈를 최대로 이렇게 당겨 놓은 상태에서 최대 망원으로 찍어 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화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화각에서 스텝 단계별로 촬영을 해주는 모드인데 이거는 진짜 어떨 때 써야 될까. 네, 그 삼각대 거치해놓고 이제 찍을 때 이제 화각별로 찍는 그런 것 같은데 실용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그런 신기한 기능도 있고요. 요 인터벌 기능이 있어요. 인터벌 기능이 뭐냐면은 인터벌 기능에서 모드 버튼을 눌러준 상태에서 그런 깜빡거려요. 그럼 내가 시간을 10초, 20초, 30초, 40초 이렇게 막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꽃이 이렇게 아침에 꽃이 피는 거를 단계별로 찍고 싶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10초 정도 해놓은 다음에 인터벌 촬영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마다 자기가 촬영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네, 지금도 또 시간이 또 줄어들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꽃이 이렇게 피는 단계를 연속으로 팍팍 찍고 싶을 때, 하지만 내가 계속 붙어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밤새도록.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벌브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야간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있잖아요, 밤에 별의 궤적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삼각대 거치해 놓고 이 셔터를 누르면 사진이 찰칵하고 찍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셔터를
누르면 셔터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네. 네. 내리면 셔터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노출을 준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고급 카메라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이에요. 자동 카메라에서는. 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여기에 사람 모양이 있는 거는 포트레이트 기능인데, 요 모드를 놓고 반 셔터를 잡아서 초점을 잡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자기가 알아서 줌을 잡아요. 네, 최적화된 줌을 자기가 알아서 잡는 기능인데, 잘 쓰지 않는, 네. 네, 잘 쓰지 않는 기능입니다. 네. 이게 화각을 자동으로 잡아주면 저는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 연사 기능이에요. 예, 연사 기능이라 해서 뭐냐면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지금처럼 지금 후레쉬 때문에 좀 느리게 터지는데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연속으로 착착 찍히는 기능인데 요즘 뭐 아이폰처럼 1초에 뭐 몇십 장씩 찍히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느립니다. 찰칵 요 정도로 찍힌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다중 노출이에요. 필름 한 장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겹쳐서 찍는 기능인데 요거는 좀 자주 쓰는 기능이기도 하죠. 네, 일단은 한 장을 촬영하시면 깜빡거리잖아요. 네, 두 장째 대해서야 촬영이 되면서 필름이 감겨요. 첫 장은 찍히기만 하고 필름 감기는 소리가 안 났죠. 네, 그래서 한 장에 두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중 노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좀 재밌는 연출이 많이 가능해서 가끔 쓰는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노멀 모드가 있고 P 모드가 있는데 이 P 모드가 뭐냐면 파노라마 모드라 그래서 P를 놓으시고 뷰파인더를 보시면 위아래가 반투명 검정색으로 가려져요. 그리고 가운데만 좀 길게 남는데 그 보이는 화면만 찍힌다 보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찍히는 화면에서 이 필름이 요만큼 있잖아요. 이 P 모드를 켜게 되면 이쪽을 검정색 뭐가 나와서 딱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길게 찍히는 건 아니지만 위아래를 가려줌으로써 좀 넓게 찍힌 것처럼 착시를 주는 간이 파노라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스냅이랑 스팟이 있는데 이 스냅 모드가 뭐냐면 원래는 초점을 반 셔터를 딱 잡으면 잡지 하면서 초점을 딱 잡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구간에 네, 2m에서 3m 정도의 그 안에 물체만 딱 그 검출하는 딱 구간만 딱 초점을 잡는 방식인데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초점을 좀 빨리 잡아준다고는 하는데 네, 크게 의미는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쪽에 스팟이 있어요. 이 스팟 측강이 뭐냐면 원래는 만약에 사진을 딱 찍으면 뷰파인더 안에 넓은 부분의 면적을 노출을 측강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굉장히 작은 부분의 노출을 측강해요. 그래서 역광일 때 주변은 다 밝은데 역광인 내가 찍고자 하는 인물의 얼굴이 좀 어둡거나 그럴 때 인물을 가운데에 오게 해서 측강하게 되면 그럴 때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좀 전문적인 기능이에요. 스팟 측강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미세한 부분에 그 부분에 맞게 촬영을 하고 싶다거나 할 때 쓰는 기능인데 이 자동 카메라에는 잘 안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특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사람 눈 표시가 있잖아요. 네, 요 눈 표시를 누르면 레드 아이에 불이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밤에 사람을 찍게 되면 눈동자가 빨갛게 나오는 현상을 정목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현상을 방지해주는 정목 현상 방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눈 표시가 있으면 그 기능을 방지를 해줘요. 눈이 빨갛게 나오는 걸.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네, 요 표시가 있는데 여기 역광 방지 기능이에요. 네, 역광 기능이라 그래서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역광 때 쓰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지만 너무 복잡하시면 요 기능을 하시고 역광일 상황일 때 네, 촬영을 해주시면은 정확한 노출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역광일 때는 뭐 스파츠광이나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요걸로 촬영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너무나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부실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촬영하는 법을 안 알아봤는데 촬영하는 법은 뭐 너무나 쉽죠. 네, 보통은 이 상태 노멀이고 오토로 이 깨끗한 상태에서 촬영해 주시면 가장 사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네. 촬영하는 방법은 한 셔터를 누르시면 카메라가 촬영 준비가 되면 이렇게 초록불이 노란불이 들어와요. 이 상태에서 네, 꾹 눌러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하프 셔터라고 그러거든요. 꽉 누르는 게 아니라 꽉 누르면 촬영이 되잖아요. 근데 꽉 한 번에 누르시면 안 되고 초점이 안 맞고요. 반 셔터를 눌러서 초점을 잡고 촬영 준비가 되면 요 녹색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꽉 눌러서 촬영. 그리고 만약에 후레쉬가 켜져야 되는 상황이면 이 빨간 불이 들어와요. 이게 후레쉬 충전불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꽉 눌러서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후레쉬가 한번 촬영된 다음에는 후레쉬 충전하는데 딜레이가 한 1, 2초 정도 있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 있으니까 충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꽉 눌러서 촬영해 주시면 되고, 네, 반 셔터 누르시고 촬영 준비되면 꽉 눌러서 촬영입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한 번에 누르시면 안 돼요. 초점이 안 맞아요. 네. 근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는 초점을 못 잡기 때문에 최소 80에서 1m 정도 띄운 상태에서 초점을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를 설명 안 드렸는데요. 요게 뭐냐면 사람 개개인마다 모두 시력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도 조절 장치예요. 자기 눈에 맞게 또렷하게 보일 때까지 해서 자기한테 이렇게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요 시도 조절 장치는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촬영이 되면 해볼까요? 그냥 31판. 보통은 5, 6장이면은 이게 제가 설명을 끝나는데 오늘은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37판 찍히니까 네, 렌즈가 또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감기기 시작하죠. 네, 역방향, 역으로 감기면서 네, 감기는 카운터가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롤라이 프레고 145 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힘들었어요. 기능이 너무 많아서.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제가 확인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